자,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국의 법대로 2부는 현장 정치입니다. 1부는 현장 법치. 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치를 이재명이 막 유린하고 문재인도 유린하고 이준석도 막 유린하고 이래서 정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총선 앞두고 이루어지는 현장 정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자, 한동훈이 등판한 지 한 달 되잖아요. 한 달 됐는데 이재명하고 기싸움에서 정말 일방적으로 리더를 하고 있다. 이재명은 한동훈 울렁증 때문에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신년 기자회견 1월 30일이죠. 31일인가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윤석열 단어는 12번을 썼는데 한동훈 단어는 제로였다. 왜 그럴까요? 한동훈이 무서워서 피하나? 일단 이제 먼저 네. 갤럽에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진 게 놓잖아요. 아, 그렇죠. 좀 이게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근데 조금 전에 YTN 하고 왔잖아요. 녹화가 토요일이잖아요. 예. 뭐라 했냐면 이제 총선은 두 가지잖아. 윤석열 심판이냐, 아니면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 심판이냐. 그렇지. 근데 이재명 지지율을 봐라. 예. 이재명 지지율이 뭐 맨날 20%대야. 아, 26. 오케이. 맞잖아요. 예. 어제 26인가 그랬어요. 그렇지. 이재명이 근데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 때 0.73. 예. 40한 7% 가까이 얻었죠? 예. 근데 그 많은 지지율 다 어디 갔을까? 결국 이재명도 20%대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30%대면 낮은 게 아니다. 아, 그런 생각이. 심판으로 이렇게 둘이 심판해보면. 그런 생각이 가능하네. 그때는 0.7% 차이였는데 지금은 더 벌어졌잖아. 지지율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단적 비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자, 여기서 이제 이재명의 전략은 무조건 이번 총선은 윤석열과 이재명 3차전으로 가자. 1차전이 대선, 2차전이 지방선거, 3차전 총선하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하고 맞짱 떠서 이재명은 심판한다. 이게 구도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이러면 아이 그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 한동훈은 그냥 무시해서 아니 이름을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구도가 이재명 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야지. 뭐 정권 심판론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계속 갖다 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번 구도를 윤석열을 빼야 돼. 그렇죠.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 언급 안 해요. 안 하죠. 30 몇 분 중에 언급한 게 없어. 그때도 뭐 공개 발언 30 몇 분 중에 한 번도 안 했다고 보도가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어떻게든 이게 과거에 심판대상 과거 권력 이재명과 지금 이제 미래 권력 한동훈의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두 사람이 치열하게 프레임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무조건 윤석열만 까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이재명만 까는 한 놈만 패는 거야. 한 놈만 서로 한 놈만 서로 패는데. 근데 현재까지는 한동훈의 프레임이 먹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동훈 프레임이 먹히니까 지금 이 발언이나 언론 보도 횟수를 봐야 돼요. 저희들이 뭐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지만은 이 언론에서 보도 횟수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노출이 많이 되는가 이걸 봐야지 그 이수를 선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해서 그 정권 천창론 이걸 하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윤 대통령은 싹 빠졌어요. 빠지고 어디 갔지 하는데 한동훈이 뒤에 나타나서 나하고 싸우자 이래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를 만들면은 검사 대 피고인의 구도가 되니까. 와, 저는 이제 한동훈하고 이재명하고 이제 싸워보면 한동훈이 압도하는 이유가요. 한동훈은 이제 뭘 이야기냐면 진짜 개혁 있잖아요. 떠들곤치는 거. 예를 들어 이제 국회의원 세비도 절반 줄이자. 아, 그렇지. 숫자도 250명 줄이자.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그다음에 금고해석 받으면 소급에 반납하자. 세비 반납하자. 전부 이게 개혁을 던지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먹히죠. 근데 이재명이는 맨날 하나만 했잖아. 뭐 검사 독재를 어떻게 하고 정적 죽이기를 어떻게 하고 뭐 이게 팩트나 새로운 미래가 없잖아요. 어떻게가 없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도 없고.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그게 하는 말마다 무슨 상관인데. 뭐. 하는 말마다 과거의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을 잡고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뭘 하려면 야 병립 좀 하려면 너 옛날에 막 연동하고 위성전화 금지하기로 했지 않냐. 저기 불체포 특권 좀 하려면 너 과거에 포기한다 했지 않느냐.
전부 이게 과거의 이재명이가 지금 이재명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 말이 안 먹히잖아. 그렇네. 한동훈은 그게 없잖아. 그렇죠. 옛날에 과거에 말빚이 없지 뭐. 과거에 말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프레임에서 압도하는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재명이 지금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한동훈이 나타나서 막 휘저으니까는 당황을 해가지고 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심각한 헛발질을 또 하나 하더라고. 뭐냐면 한동훈이 수원에 가서 이 철도 노선 예, 지하를 이야기했잖아요. 지하는 이게 뭐냐면 저도 과거에 취재를 많이 했는데 KTX가 처음에 생길 때 이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KTX가 이제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 대구 도심 구간을 통과하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통과하잖아요. 그 과거 철도와는 달리. 그러면 여기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지하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양쪽에 소음벽을 쳐야 돼요. 지상구를 하려면. 그래서 지상이나 지하하냐 이게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다 지하를 못했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대구나 대전 그 도심은 양쪽에 소음벽을 쳐서 그걸로 이제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는 도시가 양쪽으로 갈라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과제는 과제인데 그걸 이제 필요한 부분에 한동훈 장관은 그걸 지화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당황해서 바로 그 다음날 모든 철도를 지하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하를 1km 하는데 1km 지하하는데 4천억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1km 우리나라 그 철도 길이가 수천 킬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 TV조선 이것이 역시나 나갔거든요. 아, 예, 예. 야당의 공약은 사탕발림이다. 그래서 공약 그랬더니 또 심의실에서 해가 또 제가 지적당했는데 아니 이재명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없어요. 사탕발림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동훈의 공약은 현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나 꼭 필요한 부분부터 네. 그게 먹힌단 말이죠. 진실성이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이재명의 공약 이거는 진짜 이게 사탕발림 어린애들도 안 믿어 이제. 그래서 제가 이 한동훈이 처음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정치 입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다수당, 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은 야당의 공약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은 그냥 약속이다. 예. 국민의힘은 소수당이지만은 소수당 그 여당의 이 공약은 실천이 담보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엄청난 차이라는 걸 어제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이재명이 당황해가지고 그래 전 철도를 지하하겠다 이런 이야기. 네. 이재명이 지금 어제 비례대표 가지고 어제 저도 이제 저도 TV조선 이제 방송 중에 갑자기 전당원 투표제를 하느냐 뭐 이것을 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전당원 투표제를 하면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는 비례대표제 문제 이걸 이재명한테 그냥 그 알아서 하고 책임도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권을 줘버렸어요. 그 결국은 과거로 해결한다는 이야기죠. 병렬식으로 병립식으로. 지금 이제 요거 네. 제가 조금 전에 YTN에서 그랬잖아요. 네. 이재명은 이제 그 주판을 튀겨 볼 텐데 손익 계산서를 계산해 보잖아. 네. 저는 두 가지를 놓고 계산할 것 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요거 먹어요. 요거 먹지. 이재명이 이제 요걸 안 먹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대로 연동을 하면서 위성 정당을 안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는 요거 안 얻어먹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멋지게 지는 거죠.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멋지게 진다고. 비례는 한 수도 못 건져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가 저는 그건 안 할 거고 평소에 그 기지를 보면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주판을 굴립니다. 자, 첫째, 아예 그냥 국민의힘처럼 과거로 이제 병립으로 가서 내냐. 그러면 이게 그때 요거 드물 거 아닙니까? 네. 그 요구하고 그다음에 연동을 현행법대로 하면서 예.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야. 어느 쪽이요? 그러면 이게 위성정당도 요거 드물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막 위성정당도 또 만들면 어떡해. 우리가 지금 용해원이 기본소득당도 있고 조국당도 있고 막 송영길당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요거도 묵죠. 병력가도 요거도 묵잖아. 이래저래 욕 근데 먹으면. 이래저래 욕 먹는데 어느 욕이 더 큰가? 어느 여기 더 이제 여기 크기가 좀 작은 쪽으로 가겠네. 근데 제가 보기에 비슷하지 않을까요? 욕 비슷하죠. 다 요가지. 병력가도 제3지대 죽어. 그렇지. 근데 위성정당 만들어도 죽어.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이는 어느 쪽에도 이게 지탄을 면치 못하고 이게 결국은 자기 발등 찍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로 이게 저는 이재명 정치생명이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어떡합니까? 이거 욕을 좌파 진영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나 욕 먹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나 욕을 먹는데 그러면 이재명은 어차피 욕 먹을 거 자기가 살 방향을 찾겠지.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는 거죠. 병립으로 가면 이재명이 저는 세 가지 제한되는 게 이익이 있는 거야. 이재명이 원래 장돌뱅이거든. 이게 무슨 이익이냐? 자, 종편 같으면 심의에 걸리지만은 유튜브는 뭐 장돌뱅이 정도로 괜찮아.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병립으로 가면 어차피 욕은 다 얻어먹는다 했잖아. 자, 첫째, 자기 사람을 다 공천할 수 있잖아. 그렇죠. 위성정당 안 만들고 그냥 자기가 대표인 상황에서 자기가 공천을 비례대표는 비례대표가 뭐가 뭐 대표가 공천하는 거죠. 위성정당 만들면 거기에 또 대표도 되고 뭐 여러 명도 되잖아. 그렇잖아.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될 거야. 위성정당 만들. 옛날 황교안 대표가 그걸 당했거든. 그렇죠. 위성정당은 따로 대표가 있으니까. 그때 한성교하고 배신 때려버렸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립이 되면 자기가 도장 찍었잖아 다. 자기가 다 찍어. 자기 당 대표니까. 그렇죠. 위성정당은 지가 대표 아니야. 위성정당은 그 도장 좀 찍어주세요 해야 되고. 그렇지. 이걸 지가 찍으면 돼. 내가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가 이점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먼저 하면 이거 그러면 이제 자기 편을 쭉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처럼 다음 그 국회에서도 22대 국회에서도 무조건 이 자기를 위해서 헌신을 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을 수가 있다는 거지. 완전히 이제 뭐 개딸들 중에서 선별하겠지. 개딸들 그렇잖아요. 중에서도. 진짜 뭐 까면 안 되는 원래 까면 안 되는 사람을 공천해줘야 고마움을 느껴. 그럼 똑똑한 사람 공천하면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 그러니까 원래 까면 안 되는 사람을 저 도저히 국회의원 까면 아닌데 이재명이가 공천을 주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무조건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딸에서도 국회의원에 넣을 수가 있다. 그럼요. 비례대표. 비례 여성들. 개딸. 여성이 절반이잖아. 개딸들 주신 누구죠? 그리고 개딸이 자기들 이렇게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 개딸이 검사 독재에서 우리를 민주당을 지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표현 안 하겠죠. 우리 이제 당원들 중에서 열성 당원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줄 수가 있겠네. 그럼요. 개딸에서 국회의원 나온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점이 있는 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잖아. 여차하면. 원희룡 피해서. 아직은 이제 막 돌려보겠지. 지금 해볼 만하다고 뭐 여론이 좀 나올지 모르는데. 네, 공천 면접 갈수록. 면접 받고 했죠. 갈수록 이제 막 유동규도 넣어가지고 막 난리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지지율 차이가 줄어들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여차하면 도망갈 출구 하나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두 번째고 세 번째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또 도망갈 여지가 있다. 여기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펜앤마이크하고 리서치 여론조사 인천 계양을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조사를 했습니다. 504명 조사를 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 원희룡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 이재명 48, 원희룡 32 차이가 16% 있죠. 근데 이재명은 여기서 이미 다 해왔고 당대표가 한데 16%딱 등장한 것만으로도 16% 차이가 난 겁니다.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이 16% 차이가 계양을의 그 정당 지지율 차이하고 똑같아요. 민주당 43대 국민의힘 27. 이게 16% 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원희룡은 일단 정당 지지율 그 차이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잘하고 있다가 47, 잘못하고 있다가 43, 잘못하고 있다가 43이나 돼요. 이건 언제든지 갈아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이재명도 알죠. 이재명도 이걸 아니까는 이거 잘못하면 이 방탄조끼 뺏기겠다 해서 그냥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그건 비례대표 안전한 순위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성정당을 만들면요. 아무래도 이게 딱 이탈이 많아요.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 뭐 이름을 뭐 더불어 민주당이다. 그럼 이게 뭐 이상하게 더불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때 더불어 시민당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기본소득당도 있잖아. 여기와. 기본이 들어가니까 이게 위성정당인가? 아니면 이게 조국인가? 성년길인가? 좀 헷갈리고 표가 완전히 물론 이제 정치 고관심청은 그렇죠. 위성정당인지 알지만 그걸 이게 분노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게 아마 그 위성정당이 저는 많이 압도적으로는 못 따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병립하면 그래도 죽거나 사나 2번 그대로 찍잖아요. 그렇죠. 단속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조국이든
송영길이든 전부 게 제거할 수가 있거든. 이준석이도. 그렇죠, 그렇죠. 병립을 하면. 병립을 하면. 제3지대가 확실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거 위성정당 만들어도 물론 타격은 주지만 그게 위성정당이 가져오는 결집표와 민주당이 바로 그냥 이번 이름으로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 예. 그게 또 위성정당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또 20명 정도 탈당식이 돼. 기호가 몇 번이고 뭐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것까지 다 어렵잖아요. 해야 돼. 민주당 하면 이제 그 딱 1번 좋은 게 예. 있으니. 예, 예.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위성정당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병립으로 갈 것 같아요. 이재명이 장돌병이 다시 한번 그 성격 장돌병이. 이기고 보면 그거 보면 병립으로 가는 게 지한들이 이기죠.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본인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 선비의 그 서생적인 문제인지. 서생적인 문제이실까 상인의 신혼감각. 실현 감각인데 이재명은 둘 다 상인 입장에서 장돌병 입장에서 이재명이는 선비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예, 예. 서생, 예. 선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 거고 예. 오로지 이게 내한테 돈이 되냐 이익이 되냐 표가 되냐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동훈이 정치 장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치 장사. 그러니까 테러 가지고 정치 장사하고 테러 갖고 뭐 정치 온갖 장사한다. 그렇습니다. 야, 그거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절묘하게 또 표현을 했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장돌뱅이 비하하는 게 아니고, 장돌뱅이는 그냥 일반 그 경제에서 장돌뱅이를 해야지. 왜 정치에서 장돌뱅이를 하는 그러니까 이야기죠. 정치인이 장돌뱅이 정치 하니까. 장돌뱅이, 정치 그래, 그게 장돌뱅이. 문제죠. 예, 그래. 그래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이재명을 대해서 인허가 장사꾼이라고 했거든요. 인허가 장사꾼이라고 했는데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는 정치 장사꾼. 그러니까 장사 뭐 공천 장사꾼이죠 뭐. 공천도 하고 막. 공천 장사도 하네. 그 장사하는 거죠 비례. 아, 그리고 옛날 인허가가 한몫 잡았으니까 지금 변호사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엄청나게 들잖아요. 변호사들 만약에 비례대표도 줘야 되면은 그러면은 그건 매간매직입니다. 아까 서창호와 똑같은 게 문재인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비 싸게 해주거나 안 받고 그렇죠. 공천 주면 예. 그게 서창호하고 똑같잖아요. 문재인이가. 똑같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 편한 거는 매간매직은 나중에 이러고 그렇게 하기 편한 거는 그건 또 병립색이 돼야 되네. 그렇습니다. 이준석은 여기 유탄 안 맞을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일부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양향자를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대기실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현자를 제가 놀랬지요. 예. 아니 의원님 소문에 예. 소문이 의원님 양양자 1번, 이준석 2번, 허은하 3번, 천하람이 4번이라는데 다 4명이 비례 다 묻고 네. 지역구에 나간 동지들 시체 위에 요 말도 썼어요. 동지들 시체 위에서 4명 배치할 겁니까? 이랬더니 양양자가 펄쩍펄쩍 뛰면서 동지들 시체위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펄쩍펄쩍 뛰면서 그 서변에서 잘못 봤다고 막 저를 뭐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전부 지역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반도체가 있는 그 경기도 있잖아요. 뭐 경기도 아니 용인 쪽이나 이쪽에 용인이나 이런데 자기 출마선을 할 거다. 예. 이준석이도 지역구 나가기로 했다. 천하람이 했다. 이준석 나가기로 했다. 허은하한테는 확인 안 했지만 비례를 한번 했으니 허은하도 나올 거로 본다. 3명은 약속했고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럼 다 전멸되겠네요. 다 전멸되겠네요. 지역구에 어디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계속 이준석 당 만든다고 해도 이게 이 253개 지역구 중에서 몇 군데 출마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지역구용이 아니고 비례대표 정당을 하려고 할 거다. 이게 그러니까 준연동 형제가 유지가 되면은 그래서 저도 계속 1번 양향자, 2번 이 이준석이 했는데 이게 확 바꿔버리면은 이재명이 바꿔버리면 이준석도 뒤통수를 맞아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는 양양자가 이야기했듯이 비례대표 못 나가고 다 가야 될 수도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구 나가면 어디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니까. 그렇죠. 여기서 기분 나쁜 게 그걸 어디 가서 돼? 제가 림종석은 평양에서 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는 저 북경에 베이징 가면 된다니까. 이준석이가 비유마다요. 잘 보세요. 일식집도 있고 한식집도 있고 베트남 요리도 있고 다 있잖아. 근데 매일 중식당만 들어. 중식당 있잖아. 뭐 우리 중국집에 뭐 전화기만 2대 놓고 있네요. 맞아요. 한동훈 녀석이. 이낙연하고 한다니까 뭐. 네. 그다음에 우리 중국집 차렸더니. 맞아. 중국집 신장 개배가 잘 되니까 아이고 이낙연도 개혁 이름 쓴다고 또 했잖아요. 중국집 비유를 많이 드네. 아니 머릿속에 중국밖에 없는 게 중국 사람들 표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김은혜가 졌잖아요. 뭐 그런 김동연이한테 중국 조선족 표 때문에 졌다니까. 그런 분석이 그리고 이게 있어요. 중국
실제 그는 검증된 거 아닙니까? 중국 조선족 표가 있으니까 지방선거 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방선거표 있죠.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 정치에 많이 개입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소문들이나 어떤 뭐 의심쩍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이준석이는 그래 중국 요리만 자꾸 듣느냐고. 계속 중국 이야기. 국내에서는요 이준석이가 이제 배지 달 데는 없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마다 마이너스 이제 사선이다. 마이너스 사선이다. 사선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동형이 없어지면은 이 병력포문으로 되면은 그래도 이낙연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낙연은 지역구도 보내고 예. 비례대표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지금은 이준석이 이낙연한테 뭐 골든타임 지났어. 뭐 골든타임이가 없었는데 무조건 이제 골든타임 지났다고 하고 당신들은 윤핵관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준석이 나중에 갈 데 없으면은 이낙연한테 나 그러러 갈 테니까 비례 하나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우리 어떤 말이든 간에 특허권이 있잖아. 예. 실제 이거 대더덕이라고 조국이 자꾸 떠드는데 이거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맞아요. 레임덕이 아니고 대더덕 죽은 오리. 이번에 총선에 지면은 대더덕 된다고 말씀 처음에 했어요. 옛날에 문재인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조국이가 자꾸 그냥 따라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준석이를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는 인정해 줘야 돼. 윤핵관이라는 특허는 이준석한테 있어. 특허 있죠. 근데 그 말 들은 거는 상대를 가장 심하게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내가 야 이준석이가 누구 보고 야 네 윤핵관이 하는 거는 니를 아주 조롱 멸시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긍정적 의미가 아니잖아. 아니지 절대. 이 말을 저는 이낙연 당 사람들이나 이낙연 보고 당신들 윤핵관이야. 이 말을 이제 관계 끝내자. 끝내자. 그 말 듣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아니지. 저는 이걸로 윤핵관이라는 표현으로 이미 끝났다. 관계를 이래 봅니다. 네, 끝났는데 저는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관계 끝났는데 이렇게 준연동형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이 이 말은 양향자는 그렇게 하지만 이준석 생각은 또 다르니까 비례대표로 할 수가 없으면은 이 병력형 해서 자기들이 당을 유지하기 어려우면은 이낙연한테 가서 한 자리 좀 주십시오. 뭐 할 수도 있다. 있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윤핵관 이야기는 조금 전에 해보셨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양승태 뭐 48개인가 무죄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항소할까 안 할까 했는데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이거는 이제 면피용이죠, 뭐. 이거는 이제 바뀔 가능성이 없고요. 예. 원래 이제 대법원까지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떠는 게 대법원까지 일어난 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요. 그 검사들 징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중요한 사건은 그냥 면피로 항소를 해놨는 게 뭐 그거지 큰 의미 뒤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요. 문재인하고 그다음에 김명수가 사법부의 주류를 교체해보자. 그거죠. 어디로? 그거였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공작이고 거기에 행동대장이 이탄희, 그다음에 이수진은 가짜 동작의 이수진.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그렇죠. 대상자라고 했는데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양성태 원래 앞잡이에서 배신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고 다만 이제 면피용으로 항소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막 기소하고 구속까지 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전체 이제 대한민국 주로 사회를 교체하는 차원이 그때 시도가 벌어졌거든요. 전 부처에 뭐 TF 적폐청산 TF 구성을 해서 막 덜쳐내서 검찰에 고발하고 했는데 그 차원에서 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도가 있었지만 그게 지금 와서는 완전히 무죄로 1심에서 무죄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지금 그거 외에 여러 곳에 대한민국 주로 사회 교체를 위한 시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언론도 그렇고 언론 시민사회단체 다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방어를 하는 것은 이번 총선 승리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홍보 한 말씀만. 예. 제가 근데 오늘부로. 제가 지금 물어볼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먼저 앞섰는데 서정욱 TV 사무실을. 오늘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 며칠간 인테리어를 해서 설 지나면 이제 라이브나 초대 손님으로 제대로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뭐 그 말씀 드리고 근데 방송도 녹화로 이제 몇 곡지 올렸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한 13만 6천 분이 그럼요. 많이 봐주셨고 근데 제가 이제 이준석이는 따돌리는데 또 목표가 있습니다. 조미입니다. 조미.
조민이가 38만 천이더라고. 와, 그렇게 많아요? 예. 와, 조민이가, 저는요, 약혼한다고 계좌 올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도요. 조민이가 약혼한다고 계좌를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실수였다. 실수였다.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변호사비 받으려고 올리는 걸 실수했대. 이게 변호사비가 조민이 변호할 게 뭐있냐요. 다 자백하고 공소권 남용 주장하잖아. 예. 근데 그걸 변호사비 먹으면서 올리는 걸 예. 이번에 약혼에 올렸다고 해명하는데 예. 둘 다 문제고요. 그게. 1,000만 원 이상 모금할 때는 이게 허가 안 받으면 불법입니다. 불법. 예. 근데 이 목표는 일단 조민도 한번 추월해보자.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구독해 주시면 서정욱 TV니까 네. 감사하겠습니다. 꼭 조민이라기보다 이제 30만 대, 우선 30만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송구권을 목표로 해서 40만 대, 그 다음에 결국은 100만 대, 100만 대 하면은 이 뒤에 이 실버 버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0만 넘으면은 구글에서 보내줘요. 100만 넘으면 골드 버튼을 보내주는데. 근데 그거는 순서가 있지. 원래 이게 찬물도 순서가 있잖아요. 선배님 먼저 100만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경쟁을 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습니다. 자, 서정욱의 법대로 2월 3일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